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로등 같은 남자 미시다박이 좀 부러운 직업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무슨 부러운 직업이냐면 노래 강사가 굉장히 부러운 직업 같아요. 그 노래 강사 했으면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노래 강사가 부러운 남자 미시다박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뭐 이렇게 바꿀 게 많냐. 어쨌든 오늘 노래 강사가 그렇게 되게 하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은 이혼을 할까? 서로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했으면서 왜 이혼을 할까? 오늘 그 이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쫙 가로등 같은 남자가 뭔가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한번 보따리를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부부로 살아오면서 당연병이 너무 깊게 걸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하고 형제하고 또 커서는 학생들과 사회인,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A와 B 서로 친할수록, 관계가 좋을수록 깊어지는 게 사랑이고, 그보다 더 깊은 게 정이에요. 인간관계는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서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이게 경계선이에요. 요 사랑하는 것까지는 두 사람 다 서로 좋은 마음, 따뜻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동양의학적으로 양기가 가득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단계, 경계선이 넘었으면 상대방에게 관여를 해요. 그 관여 단계가 넘으면 통제를 해. 이렇게 되면 둘 다가 불편해요. 이 관여 단계가 넘어가면 심리적인 관계가 어떤 게 형성이 되냐면 소유욕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벌써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소유관계가 아니에요. 사회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최소 단위의 사회 구성원이라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가 불편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부부관계, 당연병이 발생하는 그런 전조 증상들, 당연병이 발생하는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1단계가 상대방이 아까도 좀 관여하기 시작해요. 아시겠어요? 관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머리는 어떻게 깎아라. 이제 서서히 그렇게 시작돼요. 2단계는 상대방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해. 이거 어떤가요? 라고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내 의사를 그냥 심으려고 그래. 그게 잘못된 거예요. 3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거에 대해서 내 생각과 행동대로 하도록 통제해버린 거예요. 지시하고 통제하고 가장 중요한 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되면 이 당연병이 굉장히 깊은 단계입니다. 뭐 질병으로 얘기하면 그냥 만성 콩팥병 정도가 돼요. 그러면 전화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디야? 누구야? 왜 거기가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어디야를 물어봐, 부부관계에서. 그럼 이 단계가 벌써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이런 3단계가 되면 의처증과 의부증이 생겨요. 이러면 둘 다가 아주 병이 깊어집니다. 대개 부부 싸움 하시는 분들, 부부관계 안 좋은 분들, 이혼하신 분들이 저한테 상담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면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전부 다 네 탓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병이 굉장히 깊은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당연병에 관련된 생각조차도 이 당연병이 무슨 병이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병을 고칠 생각은 아예 못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이 당연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얘기가 많이 오가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너는 뭐 했냐, 따지기 시작해요.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부부관계가 열심히 살았어.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 왔기 때문에 집에서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또 남편은 마누라가 집에서 관리해 줬기 때문에 맘 놓고 나가서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럼 서로 50대 50이에요. 근데 내 기준으로 상대를 보는 거야. 내 기준으로 상대를 보는 이러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병증은 점점 깊어집니다. 이 당연병이 깊어져요. 그러면 서로 싸움이 시작돼요. 왜? 내가 당연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대방도 당연병이 깊어집니다. 그럼 서로 싸웁니다. 마음이 안 맞는다고 얘기해. 그럼 결국 이혼하게 되는 그 불씨의 시작은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병의 시작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상대한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남자는 동양의학적으로 양이기 때문에 과거를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요. 근데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과거를 자꾸만 되씹어.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되씹어 보면서 현재의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불평, 불만, 비교, 욕심, 미움, 분노, 원망이 자꾸만 가슴속에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러면 당연병이 점점 깊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데 라고 하는 생각만 나지 지 잘못은 생각을 못해요. 눈이 멀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불평, 불만, 미움, 분노, 원망 하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본인 양쪽 귀입니다. 본인이 제일 먼저 들어요. 상대방은 듣지도 않아요. 들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럼 자기 마음속에 2배로 있던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을 입으로 뱉어냄과 동시에 양쪽 귀로 2배가 더 쌓이는 거예요. 마음의 찌꺼기. 그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한자로. 욕심이야. 욕심이 계속 쌓이면 얼굴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보면 인상 싱그리고 취뚱 씹은 얼굴 댕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보나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요. 뭐 돈이 있고 유형적인 이런 그 부자가 아니라 마음에 너무 가난한 거야. 마음이 너무 찌들은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쥐똥 씹은 얼굴이 돼. 아시겠어요?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했습니다. 남편은 밖에는 돈 벌었어. 마누라는 집 관리했어.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돈 버는 거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또 남편은 마누라가 집 관리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병이야.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돈 벌 수 있도록 집 뒷바라진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 마누라는 남편이가 돈 버는 데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게 없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다. 서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 고장난 벽시계, 병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부부 이혼 시에 법원에서 왜 재산 분할을 50대 50으로 하는지 아세요? 부부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한 하자 없이 법원에 판결할 때는 50대 50으로 판결을 해요. 물론 재혼하는 것은 증식된 재산의 2분의 1이지만 기여도에 따라서 10년 이상 이렇게 같이 살아온 부부에 대해서는 5대 5예요. 50대 50이야. 그거는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 자기가 51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도 51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51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방도 51이라고 생각한다니까. 부부가 남편은 돈 벌고 마누라는 집 관리하고 하는 그것이 서로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데 남편이 돈 버는 거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 집 관리하는 거 당연한 걸 써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싸움 나는 거야. 자기가 50이라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49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넌 잘못됐다 이게야. 그래서 그런 당연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병이 깊을수록 이혼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50%와 51%는 1% 차이예요. 1% 차이가 인생이 화려하고 멋있게 익어가는 인생이냐, 쥐똥 씹은 얼굴로 인생을 짜그락거리고 살다가 이혼하는 인생, 아시겠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냐. 이혼이 흠은 아니에요. 둘 다 잘못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것뿐이에요. 네 잘못도 크지만 내 잘못도 크구나 라고 하면 결국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치유할 것이냐? 당연병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내가 50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고맙고 감사해야 돼요. 그게 1번입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가져봤냐? 안 가져봤어요. 이혼하는 사람들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갖고 있는 사람 1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다 지 잘난 맛에 살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혼하는 거야. 두 번째는 내가 50일이면 상대도 50일이야. 내가 49면 상대도 49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서로 양보하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혼할 일이 없잖아요. 내 탓이로소이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야 돼요. 너는 왜 그러냐라고 인상 쓰고 그 퀘스천 마크를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 환경,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가를 잘 파악을 하면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는 원통형 인생을 살아왔고 저 사람은 삼각형의 인생을 살아왔으니 삼각형 인생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왜? 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을 수양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수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욕하고 원망하고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불평, 불만 결국 하면 할수록 내게 들어와. 나한테 양쪽 귀로 들어오기 때문에 2배로 많이 욕심 쌓이게 돼. 그것은 내 마음의 찌꺼기, 내 마음을 병들게 해요. 그러면 관상이 찌그러집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찌그러진 인생, 불평, 불만도 내 탓이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야. 반면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백지장 한 장 차이래. 50대 50일의 차이잖아요. 1% 차이가 행복한 인생이냐 불행한 인생이냐 결정짓습니다. 아, 이왕이면 돈가공상이라고 불행한 인생 살 거 봐야 행복한 인생 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500년 사는 인생 아닙니다.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 우리 지금 나라 인구가 5,300만이에요. 100살 이상 사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5,800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현재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5,800명이야. 병 들어있는 사람, 뭐 여기. 그러면 실제 건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100살 못 삽니다. 자, 상대방 탓만할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단어들이 있어요. 와, 야, 똑똑하다, 멋있다, 오, 대단하다, 아, 좋아요.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야.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걸 표현하면 좋은 말을 한 번 하면 두 개가 쌓여. 좋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말이 쌓이면 결국 좋은 내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멋있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오늘 저녁이 되도록 오늘 또 미스터 박이 또 궁시렁을 떨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